이혼 당시에도 악성 루머로 많이 시달리셨잖아요. 송정국 씨와 이혼하기 전부터 박일정 씨가 다른 남자를 한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애들 아빠보다 우리가 먼저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자, 먼저 뜨거운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계에 새로운 열애 소식이 들린다고요?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네요. 왜요? 뭐 열애 소식 이런 거. 왜요? 네? 왜요? 속상해요. 네, 제가 아끼는 우리 오상진 아나운서가 네, 이런 식으로 또 열애를 하는 이런 식으로? 네. 뭐 홍석천 씨가 좀 불편한 모양인데 네네네. 그 오상진 씨, 뭐 인기 아나운서에서 방송인을 변신했죠. 그렇죠. 뭐 드라마 출연 중이죠 현재. 그 오상진 씨가 열애하는 장면을 저희 더 팩트에서 단독으로 데이트하는 장면. 그냥 냅두지 그걸 뭘 그렇게 쫓아다니셨어요. 근데 진짜 봄이 오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네. 봄이 돼서 그런지 스타들의 열애설이 이제 쏙쏙쏙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오상진 씨의 그녀가 진짜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김소영 아나운서는 오상균 아나운서의 6년 후배예요. 6년 후배고 지난 2012년 M본부 공채 아나운서입니다. 가난한 이미지였는데 최근에 복면가왕에서 또 노래 솜씨를 선보여서 또 화제가 됐었죠. 이미 작년부터 사실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 그렇군요. 데이트 장면을 포착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죠. 지난해에는 김연아랑 맞아요. 루머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연아 씨하고 오상진 씨 얘기가 나오니까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니까 사실 알고 있으면서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상진 씨도 전화를 걸어와서 김연아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했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입이 근질근질했죠. 뿌듯하셨겠어요? 자, 그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낱낱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렇죠. 네. 연인들끼리 사랑을 확인하는 날. 네. 바로 이날 두 사람이 데이트했는데 오상진 씨가 낮에 점심시간에 집에서 차를 직접 운전하고 나와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따라 붙었는데 MBC 앞에서 차가 멈췄고 사전에 이제 전화 연락이 됐겠죠. 김소영 씨가 걸어 나와서 오상진 씨 차에 자연스럽게 타고 두 사람이 맞구나 이제 이걸 직감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 예. 어떻게 하면 직감이 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차에 이제 수용차에 타면서 이제 사실은 분위기가. 김소영 씨를 그날 만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근데 저기 이게 차 태워주고 후배. 저도 궁금해요. 식당에서 밥 네. 먹고. 저도 그냥 뭐 그냥 저도 아니 차가 일단 날이 날렸다는 거죠. 차에 타자마자 네. 아니요 소명 오셨습니까? 처음 이렇게 할 수 있는 뵙겠습니다.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차 이제 타자마자 어떻게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운전석에 같이 탄 거. 그렇죠. 운전석에 같이 탄 거. 그렇죠. 예? 운전석이에요? 아니,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가셨어요. 아니 맞아요. 아니 맞아요. 나란 운전석에 어떻게 같이 타겠습니까? 아니, 맞다고 하시는 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다들 진정들. 그러면 100%죠. 나도 답답한데 그렇게. 우리 다들 약간 그만하세요. 보이니까 예. 좀 침착하게. 말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걸로 봐서 이제 당연히 그런 연인 관계라는 걸 알았고 또 예약돼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영동역의 극단에 있는 한강? 뷰티샵. 뷰티샵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데이트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스파샵인가요? 아니요 마사지도 하고 피부 미용 그러니까요, 스파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데서 스파샵이. 이제 한 3시간 정도 거기서 데이트를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사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그렇게 3시간 남짓 하고요. 네. 이제 집에 바래다 줬는데 집이 김소연 씨 집이 일산이더라고요. 일산 이제 아파트에 바래다 줬는데 역시 연인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왜냐하면 차를 거기까지 배웅해서 바래다 줬는데 집 앞에서 또 30분간 맞아.
근데 진짜 집 앞에서 차 안에서 30분이면 네. 연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차가 후미진 곳에 있었나요? 아니면 좀 집 공간 앞, 집 앞. 아파트 단지 앞인데 단지 앞인데? 거기에서도 잠깐 보통인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잠깐이 20분, 30분 걸리는 그쵸. 거예요. 확실히 그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날이 같은 날 대목이잖아요. 기자분들한테는. 그렇죠. 2월 14일 대목. 보면 그렇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뭐 그렇죠.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예? 12월 31일. 연말. 예. 그렇죠. 이럴 때 그럼 뭐 특별 수사팀 같은 걸 가동해가지고 피곤해. 그간에 뭐 있던 사람들한테 따라 붙습니까? 전담. 사실 맨 이제 처음으로? 질문 되게 예, 좋으시네요. 지금 작년에 이제 황정 이용돈 데이트 때 저희들이 쫓아갈 때도 그때가 이용돈 씨 생일날이에요. 두 사람이 사귄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일날이 특별한 무슨 날일 거다. 네. 그날 눈도 왔거든요. 첫눈이 내린 날인데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갖는 날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좀 특별하게 후보자 해놨다가 그렇죠. 쫙 리스트를 맨투맨식으로 가지고 붙는 있다가.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강 기자님네 회사가 진짜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단독이 많아요. 옛날에 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 네. 퍼펙트가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죠. 퍼펙트 맞죠? 숨어 있는 기술이 뛰어나신 근데 거예요. 궁금한 게 지금도 약간 추적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있죠. 팀이 있나요? 있죠. 몇 팀 당연히 정도 있나요? 있지만 몇 얘기할 팀? 수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두 사람 소속사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어. 바로 인정을 했고요. 사실 소속사에서는 두 사람이 사귀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서운함이 예. 절절한 되게 삐쳤다. 보도자료에서 이런 느낌. 회사에서도 삐쳤다. 예. 매듭 풀기가 취미다 뭐 이런. 집안에서 책 읽는 게 취미다. 근데 이제 그거가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오상진 씨나 김수현 씨 취미가 외부로 밖으로 나도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집에서 좀 이렇게 집돌이 집순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밖으로 잘 안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둘이서 사귄다는 얘기를 알고도 포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를 않으니까 밥 먹는 게 고작이고 근데 그건 포착을 못했고요. 취미는 저랑 비슷한데. 예?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네, 열애 사실 쿨하게 인정하신 오상진 그리고 김소영 아나운서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우리 풍문쇼에 제일 먼저 연락해 주세요. 그래요. 자, 이렇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열애 소식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악성 루머로 몸살을 앓고 있는 또 스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10월에 축구선수 송종국 씨가 좀 사경을 맞아서 안타까움을 줬잖아요. 근데 네네. 그의 이제 전 부인인 박입선 씨가 좀 루머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이혼 당시에도 악성 루머로 많이 시달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도 악의적인 어떤 뭐 증권가 정보지가 많이 돌아서 두 명이 모두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긴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혼을 했던 이유가 뭐 송종국 씨의 외도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였고 관련 뭐 사진까지 막 나돌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외도 때문이 아니라 둘의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다라고 두 명이 정리를 했었죠. 아니 또 파경의 아픔에 이어서 또 악의적인 증권가 정보지까지 진짜 바람잘라 없는 두 분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루머인가요? 그 루머가 정말 박입선 씨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루머입니다. 뭐냐면 이제 송종국 씨하고 불화로 이혼한 마당인데 송종국 씨하고 이혼하기 전부터 박입선 씨가 다른 남자를 그 전부터 만났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자칫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박입선 씨가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륜인데 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역시 또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또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이야기가 퍼지게 된 건데요. 박임선 씨가 이혼 전에 한 남성과 나온 나눈 대화 내용이다라고 해서 대화 내용이 뭐 캡처된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증거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증권가 정보지와 또 이런저런 걸 통해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메신저 내용이 뭐였길래 불륜이라는 루머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입선 씨하고 방대남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마치 애들 아빠보다 우리가 먼저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심코 보는 사람은 당연히 불륜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어떤 둘만의 대화가 나왔는지부터가 약간 좀 궁금하고 이게 사실인지 누가 만든 건지도 약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박입선 씨가 이 게시물에 언급된 남성분과 몇 번 만난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번 만남을 가진 것은 있지만 정식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해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개인적인 어떤 알려진 것이 저는 그 방송을 하거나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참 치명타를 입히고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입선 씨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입선 씨가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소설 속 이야기다. 현실과는 다르다. 게시물에 있는 대화 내용 등등 모두 조작되었다. 어이없고 무섭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진짜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건가요? 네,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또 이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 사람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면 더욱더 자세하게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박입선 씨가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유포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박입선 씨가. 네. 그런 거죠. 그러고 의심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온라인 등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이 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행위가 그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형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해도 또는 거짓이라고 그렇죠. 해도 올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안 된다. 네. 그 진실이라도 3년, 최대 징역 3년, 네. 거짓이면 7년이라고 하니까요. 형벌이 꽤 세니까 이희진 씨 얼른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형벌이 셉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거 함부로 이렇게 올려서 그럼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박입선 씨한테도 피해지만 그 상대방이 남성분. 으로 네. 언급이 되신 그 남성분한테도 굉장히 참 큰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드시 유포자를 꼭 잡아서 아주 적절한 처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은 꼭 정말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네. 세상의 모든 궁금한 풍문, 스타의 속 깊은 사연까지 속 시원하게 토크해드립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정말 어벤져스가 보강이 됐죠? 맞습니다. 승리 씨가 굉장히. 반응이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네. 아니, 중국에서 사람들이 보고 네네네. 절강 TV PD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또 한국에서 방송 활동 왕성하게 하면 중국 못하는 거 못한다. 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여기 있는 팀들 다 데려간다. 이 프로그램이 컨셉이 좋다. 네네. 네, 가서 하자 뭐 얘기했어요. 아니, 이 팀 이대로. 이 팀 이대로. 이 팀 이대로. 그럼요. 전영 작가 그 절간성 비대할 때 꼭 전해주세요. 저만 가는 걸로. 왜? 송소준 씨? 네? 혼자만 빠지는 수가 있어요.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풍문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풍문쇼가 주목한 연예계 키워드죠? 자, 볼까요? 이번 주 풍문쇼 기자들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공개해 주세요. 풍문 기자들이 뽑아준 이번 주 연예가 핫 키워드는 네. 원빈, 홍석천. 제가요? 네. 아니 왜 제가 핫 키워드입니까? 그러게요. 네, 그다음 뭐예요? 봅시다. 그다음에 송중기 공중파 뉴스 출연. 맞아, 이거 봤어. 관심병. 네. 마음의 소리. 네. 장근석 여진구 대박. 네. 애처가 가면 등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있는데. 네네. 자, 유성 기자님. 저는 애처가 가면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되게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에서 이렇게 열연을 하신 남자 배우 A 씨가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혼을 하신 사실이 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애처가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런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상남자의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되시면 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처간데? 네. 더 놀라운 거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같이 작품을 하신 미혼 B 씨가 되게 이분한테 푹 빠져서 좀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혼한 후에 다른 여자친구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계셔서요. B 씨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그 유부남인 줄 알면서 좋아했던 그 상대 역을 했던 그분이 저는 더 궁금한데요. 좀 그분이 더 궁금해요. 네, 이분들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B 씨가 아직도 마음을 못 접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우리 김혜성 기자님이 주목한 키워드를 만나볼까요? 네네. 저는 관심병을 꼽았어요. 관심병이요? 관심병. 이진인데요? 관심병. 저 SNS 중독자. 관심병 이진. 그 관심병이라고 하는 게그 의학계에서도 이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요. 저희 풍무쇼가 말이죠. 네. 굉장히 그 심층적으로 전문적이 됐어요. 메디칼 들어가요, 메디칼. 자막이냐 자막. 우리 장르가 예능이 아니에요. 예능 시사예요. 아, 그럼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요. 네네. 이제 그 허풍건 남작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뮌하우젠 남작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고 자해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분은 엄청난 톱스타예요. 오. 그런데 어디를 떴다 하면 인파들이 몰리고 그 인파들 속에 있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분이거든요. 독특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막 금손이 보인다든지 혼선을 빚게 되면 그걸 보면서 약간은 뿌듯해하는 아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왔구나라고 그래요. 약간 즐기는 분이더라고요. 보통 저도 톱스타들은 관심- 네. 그렇지 않고 그렇죠, 숨고 칭칭 감싸고 그렇죠.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감쌀 게 없으면 잠바라도 머리 쓰고 다니는데 특이하네요. 이분은요 네네. 조금 다른 게 지난해에 대형 쇼핑몰에서 뭐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호원들이나 주변의 뭐 소속사 사람들이 좀 동선을 줄이고 혼선을 피하고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라라고 해서 동선을 다 짠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딱 앞에 섰는데 그분이 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싶은데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여성이에요. 귀여운데 약간 그래서- 병이네요. 귀엽네요. 귀여우세요. 귀여운 거 같아. 네. 진짜 탑스타거든요. 오. 탑스타인데 그래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는 시무룩한 상태로. 그래요. 아니 그래서 김혜성 기자님, 네네네. 그 스타가 누군가요? 예?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안 들려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관심병 중에 하나가 또 SNS에 스타들과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게 심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원빈 씨하고 난리 났다고요. 사진 그게 뭐 이렇게 난리인가요? 아니 원빈하고 사진 찍었을 뿐인데 그거 난리예요. 아, 난리예요. 아 우리 기자님들도 원빈하고는 얼굴 보기가 좀 힘드실걸요. 그래요, 힘들어요. 신비주의잖아요. 그래요. 신비주의를 좀 갖고 계셔서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 원빈 씨의 연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이렇게 이사하면서 오픈식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갔는데 뭐 다른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모자를 턱 눌러 쪽에 있는 분이 계셔서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형, 예, 잘 지내시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원빈이구나, 우리 빈이. 그런데도 왜 혼자는 거야, 좀 저희 좀 그러니까요.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나누기 싫은 게 있어. 네, 그래요. 어쨌든 사진으로 올렸죠. 경쟁자야.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풍문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의 주제 뭡니까? 방송 중에 왜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왜요? 왜요? 진짜 눈물 흘려. 왜 그래요? 왜? 진짜 방송 중에 울어도 돼요? 네, 네. 아니 좀 쌍으로 그러지 좀 마세요. 왜 울어요? 왜? 뭔지 알고 웁시다. 정말 너무 예. 외로워요 정말. 외롭다. 갑자기 이해가 되네. 뭔지 알고 웁시다. 네,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 네네. 끊임없이 들려오는 스타들의 행복한 결혼 소식. 오늘의 풍무쇼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스타 품절 시즌입니다. 자, 지난 3월에 우리 김하늘 씨, 또 뭐 많은 분들 결혼 소식이 있었죠? 또 누가 품절이 됩니까? 올봄 네. 총 7 커플이 가정을 꾸릴 예정입니다. 아우, 대단한데요. 오늘 결혼식을 올린 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죠. 리사 씨를 비롯해서 드라마 미세스 캅2에서
맛깔나는 조연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이미도 씨 그리고 90년대 원조 오빠 김원준 씨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네. 그 세 분 말고도 모델 이혜정 씨랑 개성있는 배우지 이희준 씨 커플이 결혼을 할 테고 네. 또 헬스걸로 백혼 헬스걸로 인기를 얻었던 이경 씨 어이구. 이분도 이번에 4월에 결혼을 합니다. 예. 5월에도 결혼이 있어요. 뭐 주얼리 박정아 씨가 결혼을 아, 네네. 근데 진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결혼하는 거는 좀 드문 일 아닌가요? 아니 결혼도 벼락치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몰랐어요? 올해가 몰아치기. 또 이렇게 해 자체가 좋은 해다. 좋은 해예요. 네, 좋은 해. 붉은 원숭이. 결혼이 그랬네요. 붉은 원숭이 해 병신년. 정신년이죠. 예, 예. 네.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아, 죄송해요. 뭐 그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좀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리스트를 보니까 다 꽉 차신 분들. 아, 네, 특히 올해는 연예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상연하 커플 김가연, 임요한 씨도 5월 8일에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요, 두 분은 이미 한참 전에 그 딸도 낳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김가연, 임요한 씨는 과거 한 게임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동거를 계속 해오다가 몇 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이제 결혼식을 곧 올려요. 열애설이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 기사에 그 리플을 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써냐면 아, 저 부모님 심정이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업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느냐. 제가 물론 이혼도 했고 아기도 있지만 그게 사람이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요. 이제 고3 올라가요. 말도 안 돼. 진짜? 네, 이제 몸이 점점 더 크니까 딸이 입던 옷을 이제 제가 입고 딸이 신던 운동화 제가 신고 다니고. 그게 되죠. 네. 딸하고 요한 씨 사이는 좋아요? 네, 되게 사이가 좋은 게요. 뭐라고 불러요, 딸이? 엄지라고 불러요. 엄지? 손가락 중에 최고는 엄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지라고 불러요. 이제. 저희 딸은 자기가 이제 그 들러리 드레스 입고 싶어서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 임요한 씨, 김가연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지 첫 기사가 나왔을 때 이분들 결혼하시지 않았어라는 반응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5년 만에 결혼식을 치르는 거고 사실 왜 이렇게까지 그럼 미뤘냐, 왜 뭐 문제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임요한 씨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김가연 씨 결혼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두 커플을 제가 좀 아는데요. 가연 씨가 워낙에 똑 부러지는 그런 살림꾼이고요. 임요한 씨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조용조용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김가연 씨가 워낙에 밝고 경쾌하니까 같이 요즘엔 같이 TV 프로그램을 해도 입담이 또 솔찬게 재밌게 나오고 둘의 케미가 굉장히 좋고 가연 씨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것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결혼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제 눈길이 갔던 게 김가연 씨가 그 임요한 씨 관련된 그 악성 댓글이 달리면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임요한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80건을 지금 고소를 이미 했고 그중에서도 뭐 거의 50%? 40건 정도는 이미 처벌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악성 댓글 하면 우리 이희진 씨도 아마 있죠? 관련 저는 있죠?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원래 80건 넘어가면은 조사관분이 짜증 내시거든요. 40건 처벌됐다라는 게 이게 성공률이 타점이 엄청 높은 겁니다. 하율이 높은 절반 타율이 높은 거죠. 이대호가 5월 친 거죠. 김가연 씨하고 임요한 씨 기사 밑에 댓글을 한번 저도 봐봤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유일한 청정구역이라고. 그렇죠. 기사 보면 맨 밑에 이제 베스트 댓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곳이 기사 댓글 청정 지역인가요?라는 댓글이 거의 베스트 댓글로 거의. 그러니까 3대 청정 지역이 있어요. 강용석 씨, 그 다음에 지금 김가연 씨, 임요한 씨 3대 청정 지역. 강용석 씨 기자도 걸어요. 네. 위험한 분. 고소와 침이야. 저도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약간 좀 위험한 느낌이에요. 위험해요. 지금 약간 좀 싸늘하네요. 민감하시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이 더 화제인 게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뭐 아무래도 김가연 씨가 동갑내기 절친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본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그렇군요. 흔히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바쁘고 우리나라 뭐 단연 원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분 부탁하면 해줘야 돼요. 저 뭐 제 결혼식도 사회 봤어요. 진짜요. 제가 뭐 방송가에서 뭐 못 살지도 않아요. 맞아.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근데 유재석 씨 너무 착해가지고요. 잘 부탁하면 스케줄 잘 맞으면 뭐 예를 들면 무한도전 VJ 뭐 이런 분들 결혼식에도 사회 봐주고 의뢰파네 정말. 정말 그래서 착한 분이에요. 김가연, 임요한 부부는
이재석 씨가 스케줄이 잘 되는 그 날을 잘 맞춰서 결혼식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서해가 유재석 씨면 주례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주례는 정해지지 못했는데요. 원래 이경규 씨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경규 씨가 과거에 강호동 씨라든가 이윤석, 허경석 씨 이런 그 동료 후배들을 주례를 봤어요. 그래 소문이 좀 났는데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돈을 받지 않는 이렇게 무료를 하는 건 안 하겠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체 주례를 하지 않는데 지금 아마 김가연 씨가 그걸 모르고 그런 건지 지금 아마 이렇게 있고 이경규 씨도 아마 주례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주례 한 명 추천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요. 방송 관계자 결혼식입니다. 근데 김은국 씨가 주례를 했어요. 해병대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정말요? 저는 자기 얘기를 한 10분에 구하시고 바쁜데 왔다. 잘 살아라. 깔끔하게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남 씨 추천합니다. 조영남 씨는 주례를 빨리 끝내는 걸로 유명한데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뭐라고? 나같이만 살지 마라. 명언이다. 김가연 씨 하여튼 뭐 결혼식은 좀 늦었지만 앞으로도 예쁘게 잘 다시 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타 품절 시즌에 대한 첫 번째 풍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풍문, 여배우는 골프 선수를 좋아한다? 빠바. 이야. 오. 연예계에 왜 이런 풍문이 나온 건지 알고 계신 우리 풍문 가족 여러분들 앞에 있는 풍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풍문등을 켜주신 분이 총 3분인데요. 우리 하영 기자님. 근래 그 가수 출신이거나 배우들이 골프 선수와 결혼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이 있으셨죠? 자, 일단 두 커플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연기자 황정음 씨가 이영돈 골퍼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오는 5월에는 박정아 씨가 프로골퍼 전상우 씨랑 결혼을 해요. 두 명 다 지금 걸그룹 출신이라는 거를 공통점이 있죠. 또 있나요? 그리고 성유리 씨 같은 경우도 물론 결혼은 안 하셨지만 2013년도부터 프로골퍼 안성현 씨랑 열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결혼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들이 결혼 소식 들 때마다 약간 그런 트렌드를 꼭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일종의 궁금 아니죠? 네, 궁금해서. 일종의 이제 기사를 쓰는 어떤 방식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꼭 그렇게 따져서 뭐 여배우와 연예인과 골프 선수가 결혼한다 이게 그거만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그렇죠. 하긴 있는데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결혼 소식이 있으면 거기와 맞춰서 근래에 쫙 이렇게 트렌드를 그러니까요. 약간 카테고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 현영 씨나 이런 분들도 금융권 분들하고 결혼할 때는 연예인들은 대부분 금융권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또 골프 선수와 결혼한다 뭐 이런 게 또 핫한 그런 풍문. 처음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연예인이 골프 선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연예인 주변에 있는 지인들, 아직 싱글인 지인들이 이 골프 선수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작년 올해는 셰프들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소유진 씨도 마찬가지지만 뭐 김세롬 씨도 그렇고. 김세롬 씨, 뭐 김지우 씨, 뭐 이렇게 셰프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어떤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카테고리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셰프들하고 결혼해봤더니 뭐 밖에서 맨날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음식해주기 바쁘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보니 그냥 그게 그러더라 이러면 또 한 번 다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홍석천 씨? 다음번 카테고리는? 제가 봤을 땐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드라이버. 알겠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여성 스타와 프로골퍼와의 인연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요. 뭐 몰래 현재도 이렇게 열애 중인 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누가 있나요? 보이 우먼 센스 5월을 통해서 우리 뽀뽀쇼에서도 좀 많이 예능하라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얼리 박정아 씨가 그 골프 레슨을 담당했던 전상우 씨랑 결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박정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활동을 좀 자주 하면서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되게 소탈하고 이런 매력을 가진 친구였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이 정말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요. 되게 훤칠한 미남이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 두 분이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아, 진짜? 네, 남편 되실 분이 박정아 씨보다 2살 연하고요. 키는 한 180cm 정도의 굉장히 훈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네요. 박정아 씨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박정아 씨의 예비 신랑이죠. 예비 신랑 우리 전상우 씨. 유명세나 뭐 실력이나 어느 정도인가요? 전상우 씨는 한번 찾아보니까요. KPGA 투어를 통해서 이제 2006년에 데뷔를 했고 네. 그리고 2007년에는 이제 데뷔한 지 바로 다음 년에죠. 네. 금강산 아난티 오픈 공동 10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 최경주 씨랑 같이 골프 치려면 돈이 얼마 드냐 그랬더니 몇 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도는데 라운딩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순위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입이 엄청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이 만난 게 2014년도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박정아 씨가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또 전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골퍼로서 약간의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두 명 모두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호감이 생겼다고 하네요. 박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래 운동선수 출신 운동을 했었거든요. 육상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운동적으로 더 맞는 코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여배우와 골프 선수는 마주칠 루트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꼬린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저는 골프를 쳐요. 그래서 그래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솔직히 좀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연습장에 가서 프로 골퍼들을 만나게 되면 젊고 펀치라고 멋있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왜 없어? 그러게.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제인은 와요 주변에. 아 그래요? 방송을 저요? 보고 풍모쇼를 보고 이지혜 씨 옆에 앉아 있던데 좀 어떻게 좀 알 수 없냐 이렇게 제인은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카트하고 있어요. 왜요? 그 속에서. 왜 카트하면 나는 이제 없어 기회가. 그럼 많이. 오픈해 드릴까요? 아니 그건 없다. 돈 많은 사람 오픈해 연예계 드릴까요? 찌라시로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연예인의 그 직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충분히 뭐 어떤 경제적 여유도 되지만 네네. 시간이 된단 말이죠. 골프 선수들이요. 네. 골프장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맞아. 아무리 장동건 씨가 가도 골프장에서는 골프 선수만큼 멋있을 수 없거든요. 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이렇게 요즘에 몸도 좋고 그냥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 또 집안이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그 모습에 반하는 게 아닐까. 집안과 체력이 받쳐주는 운동이 골프죠. 거기에다가 또 그 골프 그 옷을 입으면 막 이렇게 바지도 이렇게 촥 하얀 바지 이런 걸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백바지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걸로 그냥 다 그냥 요래요래 작게 하나 들고 그냥 엉덩이 왜 그렇게 흔들냐? 흔들잖아요 원래. 아니 엉덩이 막 그렇게 흔들어야 되나요? 나이스 샷! 골프 방정 맞게. 골프라는 이 운동이 굉장히 사실은 또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들이 있는 걸까요? 어떤 매력? 아무래도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재력이 아닐까 싶어요. 골프라는 이 스포츠 자체가 뭐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금수저 직종이기도 하죠. 일단 장비 구입에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만 원 그리고 비싼 거는 요즘에 1000만 원까지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연습실 레슨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매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회원권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 막 유명 골퍼들이랑 같이 한번 라운딩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몇 천만 원 지불해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골프는 아직까지는 좀 금수저 업종이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일반인이 칠 경우고요. 프로 선수 하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막 다니고 이러면 그럼요. 한 달에 한 1억도 든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몇십억을 벌어야 1년에 뭐 전문용어로 맞아요. 똔똔. 올해 결혼한 그 황정음 씨 남편 이용돈 씨 같은 경우도 집안이 어느 정도는 좀 재력이 갖춰져 있던 집이고 아버지가 철강회사 뭐 대표이시고 KPGA 2패는 돼 있지만 골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아버지 철강 회사를 지금 이어받아서 경영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저는 누구 사귄다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 그 차를 보게 되더라고요. 차를 보면 또 나오니까 그런 한 2억 원 정도의 차를 갖고 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취재할 때는 아 상당한 저력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느끼면서 배웁니다. 아직 미혼인 여배우들 지금 당장 골프장으로 고고고 아니, 홍진영 네? 가. 골프장 그거? 네, 여기 그만하고 가. 아니, 그러면 결혼 야간 못... 골프 쳐. 아, 야골. 네. 야간 골프를 말필요해서 야골. 야골. 아니, 아직 결혼 못한 분들은 그러면 진짜로 골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지인들을 잘 두면 얼마든지.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황정음, 이영돈 커플인데요.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그 소개시켜준 지인이 한설아 씨라고요. 네네. 잠시 여배우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 남편이 박창준 씨란 분이 이영돈 씨하고 지인이에요. 아, 한설아 씨 남편. 그렇죠. 한설아 씨는 황정음 씨와 지인이죠. 그래서 뭐 한설아 씨는 이제 연기 활동을 그만두고 필라테스 운영하면서 황정음 씨도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넷이 아주 더블 그럼요. 데이트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해진 커플 거구나. 데이트도 같이 네. 했고 데이트 때도 뭐 이영돈 씨 생일날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그게 데이트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때도 역시 이 네 사람이 같이 커플 데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그 스타 골프 선수 사랑의 메신저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때로는 의외의 인물이 되기도 해요. 누구죠? 이희진 씨가 이번에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요. 누구죠? 바로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인데 그 보험 설계사 분들 여기서 이제 보험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험 다 몇 개씩 다 들어있죠. 네,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제 연예인, 골프 선수, 법조인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진짜? 네. 아, 근데 진짜 의외예요.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 소개팅을 해주고 나서 다음 날에 보험 월간 단위 5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주신 분도 실제 있고요. 보험 설계사면 뭐 사실은 상대방 좀 재정 형태도 좀 알 수 있고. 다 알 수 그렇죠. 있죠. 네. 급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희진 씨, 이분들은, 예, 희진 씨 뭐 지금 발언에 기자님들이 네. 소곤소곤 되기 시작했어요. 네, 뭔가 지금 막 예. 아니 그 지인 중에 월납 500만 원을 할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네. 액수가 매월 500만 원씩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네. 부자다. 최대웅 씨. 쪽도 올리고, 예, 좋죠 뭐. 마당발이잖아요, 연예계. 보험 부업으로 뛰는 거 어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기사분들한테 특종 드리는 거죠. 최대웅 작가 사적으로 방송 이용해. 예, 뭐 이 바닥 뜰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도 보험 들 생각이 있는데요. 네네. 또 보험 제가 소개시켜주면 딸이. 지인의 소개로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에 만났어도 지인이 줬다. 웨이터가 지인이 웨이터. 자주 봤던 사람이면 지인인 거죠. 기성용 한혜진 커플. 엄태훈 씨와 발레리나 윤혜진 씨. 샤블로나 강혜정 부부를 연결시켜 준 거는 지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인이.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최근에 취재한 것 중에는 연예인인데? 네, 걸그룹의 모양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시집을 가려고 남자를 많이 만나고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뭐 슈퍼모델 출신이나 뭐 명문대 출신 가수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이제 가입을 해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법조인이나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을 아니면 이제 아주 상류층 자제들을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요, 저 너무 이렇게 연예인들이 만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 진짜 어떻게 시집갈 수 있어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남자를 오랫동안 못 만나면 나오는 아니. 증상 중에 아니. 첫 번째가 침을 흘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군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약간 믿을 수 없는 일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근데 그 심리는 진짜 체계적으로 진짜로 진짜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 이재 씨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작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으세요. 저도 결혼정보회사를 주변에 있어가지고 동네에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 그 연예인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막 누구누구 집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니 아까 전에 이재 씨도 약간 걱정을 하셨지만 아는 언니가 소개해줬다 이런 경우에 그 아는 언니가 커플 매니저인 경우가
때때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는 프로에 이 커플 매니저가 폭소클럽이라고 혼자 나와서 개그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커플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담당 AD가 있었어요. 네네. 서울대 나오고 총각이고 이분 등급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렇게 높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KBS고 담당 AD인데 근데 그 주위에 미모의 여인들이 많아서 바람필 확률이 많아서 감독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달라요. 기준이라든지 상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이렇게 재력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는 거죠. 방송국이 이런다는 중고 것 자체가 집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뭐가 그- 됐든 저는 그 회원 가입이 안 되네요. 그래요. 예, 예. 가격입니다. 조만간 될 것 같기도 해요. 만들면 되잖아요. 자, 2016년 연예계 대세 신랑감 골프 선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결혼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풍문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줄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열애설이 나오면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네, 바로 지인의 소개로 지인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인이. 맨날 지인의 소개야. 기자라면 정말 이 문장 안 써본 사람 없죠. 그렇죠. 저도 그럼요.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연예인 분들이 아마 홍지인이에요. 홍지인, 이게 저는 이제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누구 좀 소개해달라, 누구 좀 연결해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잘 못 해드려요. 완벽하게 두 사람을 제가 정확하게 신뢰하지 않는 이상은 둘을 엮어주기가 참 그럼요. 위험한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사람들 소개. 맞아. 일 힘든 거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소개는 해줘도 본전이다. 소개는 해줘도 본전이다. 그러니까 잘 돼도 옛날에 해줘도 본전이다. 소개는 해줘도 본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풍문입니다. 예. 스타의 오작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지인은? 연예 커플 탄생의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해서 연예 뉴스 기사에 항상 등장하는 지인들, 그 주인공. 지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항상 보면 늘 등잔 밑 씌워도 가장 가까이 자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는데 예를 들면 정말 거의 007 비밀 데이트로 알려졌던 기성용 한혜진 커플, 네. 연상연하 커플로도 유명하지만 그때 그 알려진 지인이 기성용 선수와 아주 절친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김우영 씨죠. 영화 배우예요. 그 김우영 씨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1% 이런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런데 기성용과 절친 사이고 또 둘이 데이트할 때 운전까지 한 걸로 알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또 요식업계 대부라고 해서 백종원 씨가 요즘 소유진 씨랑 뭐 어쨌건 굉장히 핫했잖아요. 핫했고 핫한데 이 지인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지인은 배우 심혜진 씨가. 신혜진 씨요. 그 멘트가 더 웃긴데요. 네. 아 그냥 고깃집 사장이니까 편하게 만나봐. 이렇게 했다고 들어봤어, 합니다. 맞아. 예. 늦가게 신랑 엄태훈 씨와 발레리나 윤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지인이 바로 누나 엄정화 씨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받았으면 줘야죠. 누나의 그렇죠. 또 결혼을 위해서. 맞아. 그러게. 너무 애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엄중 경고합니다. 네, 실제로 그 밖에도 뭐 타블로나 강혜정 부부를 연결시켜 준 거는 봉태규 씨, 절친 봉태규 씨라고 하고요. 또 정준하 씨와 그 일본인 아내를 엮어준 분이 또 윤소나 씨. 일본에서 활동 많이 했던. 기자분들이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 그 김현지 기자도 배우 한 분 소개팅 시켜준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진짜? 지금 연락이 두절돼서 김현지 기자 찾습니다. 예. 아니 사실 뭐 연예인에 또 가까이 있는 게 기자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가 한 스타를 장가 보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요? 네, 그 실제로 어떤 배우분을 제 지인과 소개팅을 시켜줘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여자분이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분이 너무 급하셨어요. 결혼 정전기가 좀 지나셔가지고. 잘 됐으면 단독 기사 쓸 네,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진짜 많이 이런 게. 네. 자, 정말로 근데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 잘하면 수리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덕대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맞네. 그만큼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는 잘 알아보고 둘이 잘 맞는지를 살펴보고 검증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아무나 지인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예리하세요. 아무나 지인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네. 정말 스타의 지인이 되기 위한 어떤 3대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요거 뭡니까? 재밌겠다. 그러니까 좋아, 이거 좋아. 재밌게 오늘 이거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보자. 잘 들어봅니다. 예. 들어보면 굉장히 이거 기본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스타트. 자, 스타트 첫 번째. 입이 무거워야죠. 기본이야. 기본입니다. 이래야죠. 홍석천 뭐 씨. 그럼 홍석천 씨 입이 무거워요. 맞아. 다들 이게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다르죠. 기자분들한테까지도 저는 사실 굉장히 입을 닫습니다. 아니 무거워요. 진짜 난 실제로 홍석천 씨한테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니 결혼 발표 그러니까 연애가 발표 나고 나서 알려줘. 아 그래요? 입이 참 무겁구나. 여러분들이 눈치챌 때 끝까지. 그때 제가 약간의 에피소드를 살짝은 드립니다만 절대 제가 먼저 술을 먹여야 돼. 전 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실수를 안 경우는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슬쩍슬쩍. 그럼 제가 도리어 물어보거든요. 진짜요? 연예계에 관심 없으신 연예계에 관심 없으신 분. 연기하시는 거죠. 연기죠. 아, 그래요? 예. 진짜 모르는 것 같던데. 왜냐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여기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고 우리 부모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예인들 진짜 이거 동료들이니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진짜 희진이 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두 번째 조건도 이분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이에요. 네. 마당발입니다. 홍석천 씨. 마당발이시네 진짜. 홍석천. 또 이 지인의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역시 홍석이에요. 뭐예요? 네. 오지랖. 요건 맞네요. 요건 맞아요. 기실에서 뭔 얘기를 하면 일단 뭐. 일단 오고 궁금해하세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다. 매사에 끝나고 뭐해? 오지랖. 지인 완벽한 조건 1, 2, 3 다 전가요? 그냥 해. 앞으로 홍지인으로 불러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네. 짧고 굵게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네. 자, 여태까지 홍석천은 연예계 커플을 2커플 이상 해줘봤다. 예솔로 하나, 둘, 셋. 완전 어머. 혹시 그러면은 저희가 모르는 커플 지금 알고 있는 커플 있나요? 좋아한다. 아니 당연히 있고 당연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5커플 이상이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톱스타인가? 톱스타. 톱스타 있다. 알고 있는 커플 중에 톱스타가 있다. 그날 검색어 1위 뜰 정도 톱스타. 아 있다 없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남남 커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커플 중에 지금도 가게에 종종 오는 커플들이 있나요? 네, 몇 그럼 우리 커플. 합니다 우리. 와봐야 되겠네. 제가 잘 꽁꽁 숨겨놓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제 어물쩍 넘어갔는데 뭐 지인의 조건이 뭐 무거운 입, 마당발, 오지랖 그랬는데 뭐 여기 풍문쇼 공식 그 지인으로는 우리 홍석천 씨가 됐잖아요. 그렇죠. 홍석천 씨를 훨씬 능가하는, 훨씬 더 강한 지인이 있어요.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가 지인이란 말이에요? 뭐 유재석 씨는 뭐 연예계에서 마당발로 당연히 유명하시고 유재석 씨는 약간 특성상 관리하시지 않나요? 그 같이 출연하는 분들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 있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재석 씨를 고2 때 만났어요. 저는 고3, 고2 때 이제 무슨 고등학생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네네. 연말 특집에 모인 거예요. 유재석 씨 학교 대표로 오고 저는 거기에 뭐 정선희 씨도 계셨고 뭐 가수 김경호 씨도 계셨고 뭐 김지선 씨 많이 남희석 씨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거죠. 그때부터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너무 말하다가 담당 PD한테 맞을 뻔했어요. 그만해 이러면. 녹화 들어가. 웬만하면 그 학교에서 오늘 안 때리잖아요. 너무 시끄럽게 보니까. 그런 말을 좋아해요. 말 좋아하죠. 녹화 끝나고 PD 작가들 다 모아놓고 이제 걱정을 주로 해요. 걱정 인형처럼 뭐 프로그램 걱정 1시간, 연예계 걱정 1시간. 그러다가 이제 시집장가 못 간 친구들 1시간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재석 씨가 사실은 굉장히 세심하기도 하고 배려의 아이콘이기도 한데 저는 가끔
이 친구가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바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결혼 전에도 그랬어요. 결혼 전에도. 그러니까요. 예, 예. 유재석 씨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연말 시상식 때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서 수상을 하는 사람들마다 거의 뭐 유재석 선배님 감사합니다. 유재석 선배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나 저희 개그맨들의 롤모델이 돼주시는 유재석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재석 선배님 고맙습니다. 유재석 선배님 고맙습니다. 윤우님. 네. 윤우님이군요. 맞아. 아 그러면 유재석 선배님이 소개팅 해주시면 무조건 만나봐야겠어요. 네, 아, 무조건이야. 저는 5만%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나도 하려고요. 작가분들이 대본 쓸 때 선배로서 엄중 경고하는데 그 트로트 키워드를 빼주세요. 소용없어요, 저기. 정말 우리 이 두 분은 통제 불능입니다. 흥이 많아가지고. 예. 화이팅! 네, 아무튼 13년 전에 유재석 씨가 절친 지석진 씨한테 좋은 여자가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그 지석진 씨가 예전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 유재석 씨가 소개팅을 시켜주고 이렇게 눈치껏 가줘야 되는데 눈치가 없이 밥을 먹고 차까지 같이 마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석진 씨의 아내가 8살 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동안이래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지석진 씨의 아내를 보고는 미성년자 아니냐고 라고 물을 정도로 그만큼 동안이라고 하네요. 연예인들의 연예인 유재석 씨죠. 유재석 씨가 소개해준 커플이 뭐 지석진 씨 외에 또 있다고 해요. 완전 궁금해요. 또 누구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바로 유재석 씨의 영원한 라이벌인 강호동 씨. 강호동 치면 라이벌한테 어떻게 보면 이 지인 찬스 선물이 딱 들어간 건데 연예계 대표인 이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 대단합니다. 클래스가 약간 남다른데요. 네. 이 12년 전에 유재석 씨가 얼마나 뭐 의리를 지켰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배려를 했던 게 당시에 여자와 소개팅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자신 없어하던 강호동 씨를 위해서 바쁜 스케줄을 조정해서 함께 나가줬다고 해요. 아니 강호동 씨가 누굽니까? 천하장사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만남에서 진하게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그리고 키스를 하면서 너는 내 아기의 엄마가 될 거야. 선언을 했다고.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쉽지 아니, 않습니까? 키스를 했는데 아기가 납니까? 아이고. 아니 원래 키스하면 애기 낳는 거 아니에요? 뭐요? 조용히 해. Sorry. 그럼 지금 진영 씨는 애기 한 11명인데. 계속 당했어. 11명이면 11명이 뭡니까? 11명이니까 200명인데. 예. 프랑스 얘기만 한 11명. 식품 방송이 19금. 11명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강호동 씨에게 그 아내분이 굉장히 화를 내고 나가셨다고 해요. 근데 유재석 씨가 나서서 화해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이 소개팅계의 알파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을 소개팅할 때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그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한 500수를 내다보고 검증을 통해서 소개해 주니까 확률이 높은 거죠. 유재석 씨가 또 그 성격이 굉장히 세심하고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죠. 네. 서로 노력한 보람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강호동 씨가 잘 돼서 지금은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분 그런 좋게.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또 유재석 씨가 네, 유재석 씨가 또 끝난 게 아니죠? 네,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남궁블락의 김재동 씨. 안 되는 건 안 되는 네, 나는 남자다에서 손가락 같을 거예요, 유재석 씨가 그냥 나와가지고 입장에서는. 진짜 대놓고 예. 윤우님도 안 되는 게 있다. 예. 윤우님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김재동 씨. 맨날 뭐 소개시켜준다, 뭐 어쩐다 그래놓고 맨날 그래요. 그쪽에서 별로래요. 내가 안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제동 씨한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사실은 뭐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김재동 씨 외로움이 턱 위까지 차올랐을 때는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 일반인 많이 알거든요. 그냥 씨는 마당발이시라면서요. 안 그래도 주변에 그 소개팅을 좀 해달라 이런 네. 연락들이 지금 저한테 상당히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 특히 아닙니까?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네네네.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바로 1순위!
바로 1순위 홍진영 씨입니다. 연락이 엄청나게 들어오시겠어요. 홍진영 어떻게 안 되냐? 미치겠대. 와. 자, 2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2위는 놀랍게도 홍석천 씨입니다. 홍석천 씨입니다. 남자분 연락 진짜 많이 해요. 신빙성이 없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1위까지가 좋았는데 이상해. 한번 녹화장에 데리고 왔어요. 예. 홍석천 씨 너무 보고 싶다고. 실제로 군인이에요, 근데. 홍석천 씨 뽀뽀하고 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아니 근데 이 와중에 홍석천 씨한테 밀린 이재 씨.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지혜 씨는 제가 있잖아요. 묘하게 의문일피야. 아니 저 지혜 씨 물어보는 분들이 아니 지혜 씨 물어보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연예인 다 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재 씨가 세월이 흘러서 이렇죠. 제가 그 국군 홍보단 같은 데서 위문 공연 다닐 때가 있었어요. 샵이 쫙 오면 노래 쫙 부르면 군인들이요 진짜 해병대랑 특전사랑 싸움 날 뻔해요. 그래서 해병대가 이렇게 치니까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근데 아마 서지영 씨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요. 저게 딱 끝나면 이재 씨가 그때 뭐 가까이 이런 걸 부를 텐데 그때 병사들한테 가까이 가요 진짜. 하이파이브를 다 해서. 무대 밑으로 내려갔었어. 그때 막 헌병들은 등에 땀나 그랬는데. 그리고요. 밤세월이 야속하네요. 스타들 결혼은 재혼은 가명 순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하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007 작전이었죠. 나훈아 씨도 네. 세 번째 결혼을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바로 서류를 끊어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와. 어떻게? 이재 씨는 제가 알기로 남자가 있는 걸로 알고 팩트에서 곤란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연예계 대표 이런 오지랖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직접 아마 두 남녀 톱스타를 소개해서 결혼까지 성사시킨 아주 뜨고 있는 오작교입니다. 누구지? 이분이 누구냐? 백터맨! 김성수 씨입니다. 김성수 씨. 네. 김성수 씨가 이제 손태영 씨하고 권상우 씨를 같이 소개시켰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그때 그 놀러와에 네. 이제 손태영 씨가 장근석 씨하고 출연했는데 손태영 씨가 그 과거에 자신의 뭐 연애담을 풀어놓으면서 이제 이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눈물을 되게 흘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맞아. 많은 나도 기억나. 모든 남자 배우들이 이 장면에서 아마 흔들렸던 것 같고 내용도 뭐 이렇게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는데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여배우라는 성격 때문에 좀 더 차가운 시선을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는 사람 남자 시청자 입장에 한 번쯤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이 TV를 쓰다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사실 이때만 해도 그 예능 프로에서 눈물 흘리면 좀 그렇죠. 좀 분위기 망쳤다고 생각하고 야, 뭐 아침마당이냐? 야, 어떻게 된 거야? 안전해. 막 노홍철 춤춰.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말 결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만큼 진정성 있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도 우연하게 텔레비전을 보다 봤는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고 아 정말 슬픈 일이 있으시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두 분 손태영 씨와 권상우 씨를 이어준 거죠? 이건 약간 궁금한데요? 김영규 씨처럼 이 권상우 씨도 TV를 통해 손태영 씨를 본 거예요. 손태영 씨의 눈물이 권상우 씨의 마음을 딱 때린 거죠. 아하. 저 여자 지켜주고 싶다. 보호 본능이 바로 자극이 된 거예요. 울어야 되나요? 네가 아무리 울어봐라. 그래서 김성수 씨한테 손태영 씨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 손태영 씨 모습을 보고 반한 연예인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대표적인 분이 오지호 씨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김성수 씨가 이제 손태영 씨하고 권상우 씨를 같이 초대한 자리였는데 그때 지금 얘기하는 오지호 씨도 같이 초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제 오지호 씨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먼저 자리를 떴는데 그 자리를 뜨는 바람에 두 사람이 권상우 씨가 어긋하게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네, 아니 얼마나 또 우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남자 스타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손태영 씨가 되게 실물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손태영 씨 실제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 되기 전에 뭐 봤을 때 손태영 씨가 제 옆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허리가 제 겨드랑이에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누구 선수입니까? 겨드랑이에 허리가. 그래서 씨가 이게 기록자 긴 건 네, 길고 아니 길고 예. 되게 아름다우셨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연예인 만나면 막 언니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기 손태원 허리가 씨가- 좀 얘기를 기자 허리가 있는 괴물이에요. 근데 정말 되게 그때도 봤을 때 되게 상냥하고 되게 예쁘셔서 아, 그럼요, 그럼요. 좀 나중에 네. 잘 되시는 거 보고 최 작가님이 진짜 좋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박찬수 씨 만나신 거 아, 참 정말. 일단 권상우 씨가 자녀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루키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울어가지고 울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막 콧물, 눈물 다 쏟아냈다고 해요. 가끔 저랑 통화하다 보면 루키 잘 있지? 그러면 사진을 금세 보내주세요. 네, 동영상 뚱. 얘가 이래 이러면서 아유 자랑을 그렇게 정말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권상우 씨가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느낌이 충만한지 기억할 수 있고 저도 정말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공감 갑니다. 아니 근데 들을수록 권상우 씨가 진짜 사랑꾼이네요. 진짜 사랑꾼이죠. 네. 그 아내분한테 청담동의 명품 거리가 거기 또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쪽을 지하 1층부터 4층짜리 루키 819라는 빌딩 이름으로 선물을 아내 손태영 씨께 쫙 했다고 합니다. 와. 어쩐지 그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샤브샤브 집에 막 돌아다니시고. 네. 여기서 이제 빌딩 선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 보이고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루키 819잖아요. 아들 이름하고 손태영 씨의 생일을 붙여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빌딩에다 붙였으니까 멋있는 그렇죠. 거지. 뭐 십자수에다가 루키 819 마음이 좀 다르지. 저기요, 박대민. 아니, 돈 때문에 꼭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래도 만에 하나 그 정도를 수분 크림 같은 거에다가 루키 819로 이렇게 주면 좀 달랐지 않을까? 좀 감흥이. 수분 크림 좋지 왜? 십자수 이렇게 뜨는 것도 얼마나 귀여워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스타의 지인 또 우리 김성수 씨가 성사시킨 또 다른 커플도 계시나요? 백지영 씨랑 정석원 씨 커플도 이분이 연결을 오, 그렇군요. 아, EBS 맞습니까? 아 이거요? 네. 김성수 씨는 나중에 이제 만날 때 좀 싸우거나 이럴 때 오작교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요. 정말 소개를 시켜주신 분은 스타일리스트 최한석 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두 분을 처음 만나게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따지면 백지영 씨는 제가 없었으면 정석원 씨를 못 만났을 거예요. 왜죠? 제가 정석원 씨를 연예계에 데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요? 액션 스쿨에서 제가 처음 저를 액션을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그렇게 따지면 당군 할아버지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고 정말 진짜. 와 이거 진짜 알았어. 이거는 홍이가 너무 해가지고 게 지영이가 고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영아, 성원아 너희들만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본인이 잘 된 적도 있다고 강희롱 기자님 알고 계시죠? 드라마 천사의 약속이라는 외출에도 홍경호 씨한테 그 김성수 씨가 좋은 여자분을 소개를 시켰는데 그 여자분이 그 소개시킨 그분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김성수 씨한테 가지고 그래서 둘이 엮여서 거의 뭐 10몇 년간을 사귀었죠. 맞아요. 네. 이거 뭐 일반 대학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김성수 씨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은 뭐 덜어 있죠. 하여튼 뭐 우리 김성수 씨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기시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도 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풍문 준비되셨습니까? 네. 스타들 결혼은 하와이, 재혼은 라스베가스. 오. 그래요? 왜 이렇게 하와이 열풍이? 폭촌 씨. 사실 뭐 하와이에 최근에 스타들이 많이 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스타들이. 뭐 사실 하와이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전부터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긴 했지만 네, 한지혜 씨, 이진 씨, 그리고 최근에 가희 씨까지 다 하와이에서 식을 올렸어요. 이게 하와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렇게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어떤 여자 스타들한테는 이렇게 배경이 약간 상징성이 있죠. 배경이 또 약간 바다 이렇게 석양 질 때 환상의 어떤 그림. 네, 이렇게 진짜 불이 조명이 아니라 이렇게 횃불 막 이런 데에 쫙 이렇게 들어가서 결혼하고 막 이런 환상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바다 석양이면 경포대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좋은 바닷가가 많은데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 아주 상징적인 관광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도 한껏 누릴 수 있고 그 신혼여행까지. 신혼이 본인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까지. 자신을 낳아준 양가 부모님까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 있네요. 정말 맞아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네. 가족 여행까지. 네. 일단 쌍피? 일단 3피. 3피. 예, 예. 4피로 사진 아무리 때 찍어도 맞아. 달력 풍경처럼 맞습니다. 막달이 달라. 근데 저는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요즘에 스몰 웨딩이 좀 트렌드잖아요. 네네. 근데 하와이에서는 이렇게 규모를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형 어떤 큰 호텔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덜 들더라고요. 맞아. 제 생각에는 네, 정말 금액도, 예. 비공개 결혼의 결정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가서 이제 구경하거나 취재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만 이제 초대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네네네. 결혼하는 게 스몰 웨딩과 함께 비공개 결혼. 근데 제가 탑스타 결혼식 많이 가봤거든요. 가보면 사실 저는 김원희 씨 결혼식에 갔어요. 네네. 갔는데 이제 저희 이게 놀러와 이렇게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뭐 이미 지방에서 온 친척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데 여기 제자리인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밀려가지고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테이블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투덜댔어요. 아니 무슨 같은 프로 메인 작가가 이런 데서 밥 먹으랬더니 옆에서 홍렬형이 야 조용히 먹어라 야. 이런 게 스타일이 싫었을 거예요. 하와이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비용이 어떻게 된답니까?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그 하와이의 이진 씨, 이진 씨가 하와이에서 결혼했잖아요. 네. 스몰 결혼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조트 겸 예, 그렇죠. 근데 거기가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알아보니까 한 45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 그 대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스몰 웨딩을 올린 대표적인 스타 누가 있을까요? 그 일반인 배우자를 위해서 네네. 상대방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결혼한 배우도 있습니다. 스타, 탑스타. 바로 이영애 씨인데요. 오. 이영애 씨가 이제 2009년에 하와이에서 제미교포 정모 씨랑 결혼했어요. 근데 뭐 이 당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좀 떨어져 있는 카알라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다음 날 본인 소속사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남편을 가리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했지만 또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일체 언급하지 말아주기를 바라고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이영애 씨가 가명 순영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호텔을 예약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예약을 할 때 그러면 순영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007 작전이었죠. 이영애 씨 결혼은 이제 뭐 교민에 의해서 사실 목격. 우리 취재진은 전혀 아무 깜깜이를 고민 몰랐어요. 많아요, 하와이가. 예, 아, 예. 근데 이거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날 저도 알았었는데 이게 미국에 그 미국 한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게 딱 결혼식 전날 나왔어요. BC 땡땡땡. 맞아요, 거기. 거기에 다 알려주잖아요. 거기 가입해야 돼요. 네, 저도 지금 맨날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정말 가장 큰 이슈는 거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펑을 하는데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게시글이 많은데 이영애 씨 결혼식 전날 뭐가 나왔냐면 이영애 씨 결혼한다. 뭐 리허설, 결혼식 리허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정말로. 야, 무슨 말이다. 기사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다음날 이제 나중에 결혼도 꽤 늦게 이게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였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 기자들 거의 상주하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강희롱 기자님이라고 있으셔요. 거기 네, 상주하시죠. 저희 쪽에도 해. 그게 가입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미국에서 맞아, 그게 맞아. 있어야 돼서 미국에 사는 주소랑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박현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거기서 그 결혼식 장소, 결혼식이 열리는 걸 지켜보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왜 그러냐면 결혼식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오픈이 돼 있단 말이죠. 소규모로 하니까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서 결혼식 하는 순간이 잠깐 지나간단 말이에요. 10분 이내로.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인도 아니고 대부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볍게 보고 지나가서 아마 그래서 결혼식을 알고도 아마 기사를 못 썼고 긴가민가 했을지 안 그런 했나. 거죠. 그냥 예, 예. 결혼식을 이렇게 옆에 쭉 지나가는데 아이고 신부이가 이쁘네. 그러고 그냥 훅 지나가고 결혼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늘 거죠. 거기서 하니까. 네. 이영애 씨가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스몰 웨딩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조라면 한 70년대, 80년대 옛날 일 아닙니까?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국민 사익감으로 90년대 아주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네네. 바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씨가. 산호팔. 산호팔. 일모의 그 제1동포 이세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박찬호 씨는 LA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 하셨나요? 일본하고 LA 중간에 있는 게 하와이잖아요. 중간이라서. 네. 그러면- 메인이네. 나라도 그럴 거 박찬호 씨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그때 이제 LA에서 하지 않고 하와이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결혼을 공식 발표한 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결혼식은 나와 그녀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다. 그런데 타인에 의해 자연스럽지 못하고 포장되며 번거롭게 되는 게 싫다. 그래서 가족들과 조촐하게 하기로 해서 그 장소를 바로 하와이로 물색을 했다.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일반인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서 장소를 하와이에서 선택을 해서 비밀 결혼을 한 거네요. 네. 박찬호 씨가 지인한테서 부인을 지인이요? 소개받았을 때 집안 얘기는 쏙 빼고 네. 요리 잘하고 5개 국어가 가능한 착하고 예쁜 여자다. 이렇게만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요리 잘하고 또 언어 능력 뛰어나고 예쁘고 착하다 이건 뭐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정보는 다 있죠. 5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았고 집안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두 분이 정식 교제를 하기 전에 이제 박찬호 씨가 지인인 차인표 씨에게 고민 토론을 했대요. 이러이러한 여성분이 있는데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거를 들으면 차인표 씨가 당장 만나야지. 이러고서 같이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결혼을 했지만 차인표 씨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박리애 씨가 굉장히 거부 반응을 좀 일으켰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박찬호 씨는 이제 마음에 쏙 들어서 어떻게든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박리애 씨는 그냥 자신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 계속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결혼은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박찬호 씨가 정말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네네.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이 뭔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문제 퀴즈. 네, 이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정답! 야구를 그만둬라. 야구를 그만두라고?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상황을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야구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몸도 너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가정으로 복귀해서 평범하게 왜냐면 평범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기만 사랑해달라. 나만 사랑해줘라.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손도 안 잡기 뭐 이런 거. 키스는 뭐 100일 지나서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시더라고요. 뭐예요? 뭡니까? 친구 3명을 맞아요. 소개시켜달라고. 친구를 보면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은 알게 된다. 그때 이제 세 분을 맞아요. 소개시켜줬는데 LG 유지영 코치, 넥센 홍원기 코치, 가수 션 씨. 천시에서 뭐 그 세 분이 사실 또 워낙에 성품들이 좋아요. 내 생각에는 2명까지 하고요. 1명 고민 많이 했네. 네, 션 만들 때까지 고민 많이 했어요. 대중적인 야구계랑 연예계 이렇게 좀 골고루 섞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막 박찬호 씨 워낙 마당발이고 성격 좋으시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셔서 그런가요? 박찬호 씨 아내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다면서요. 네네. 박찬호 씨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이래요. 아내분과 둘째 딸. 그래요. 특히 아내분이 혼낼 때는 딱 각 잡힌 자세로, 집합 자세로 이거 박찬호 씨 제대로 부모님은 좀 혼난다고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부모님, 아이고 어떡하나. 네. 근데 또 박리애 씨도 워낙에 제1동포 3세 네, 워낙 아버님께서 그 제일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굉장히 부잣집 그 딸이라고 그리고 일본에서 막 부동산 재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일본 중앙토지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고요. 박리애 씨가 상속받은 재산만 무려 1조 원이 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어마어마. 그래서 그 약간 장인이 그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사이가 야구만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진 못했다라는 인터뷰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던.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박찬호 씨가 도산대로에 이제 박찬호 빌딩 또 있잖아요. 있죠. 그게 막 400억, 500억 하고 거기다가 또 그 빌딩뿐만 아니라 재산 다 합치면 거의 2천억 못 벌었네요. 그 정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사이가 별로 못 벌었어. 그러니까
네. 참 못 풀었네. 다들 좀 운동만 하는 친구. 슬픔을 떨치시고요. 쳐지네요. 남의 이걸 왜 하나 싶고. 그러게. 아이고, 선불 이양처럼 계속 그러네.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인고 부부처럼 또 이 아이들이 굉장히 또 예뻐요. 딸 두 명이 굉장히 또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박찬호 씨 참 제가 인상 깊은 게 꼭 그 연초나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뭐 명절 때 되면 친필로 이렇게 이 카드를 써가지고 연하장 같은 거 써서 가족 사진하고 해서 꼭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참 다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몰 웨딩, 프라이빗함, 여행의 즐거움 이 세 가지 키워드 때문에 스타들의 하와이에서의 결혼을 선택했다면 재호는 라스베가스에 사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라스베가스에 재혼하는 이유가 재혼은 도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능성 있다. 네. 거기 사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그 호적이 안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적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밀리에도 할 수 있고 간소화. 굉장히 간편하게 예식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법적으로 그게 안 올라가지 않아요?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외국인 신분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이 공중 결혼 증명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구청에 신고를 하면 이 신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신고를 호적에 해야죠. 부부가 등재가 됩니다. 누가 혼외자가 태어나는 거 혼외 신고를 안 하면. 하지만 결혼만 하면 바로 올라갑니까? 제가 듣기로는 햄버거 먹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바로 서류를 끊어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드라이브 스루를. 그게 그게 이제 맞는 거죠? 네. 저 체력 없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나 많아. 어디서 들었지? 이게 맞는 말인 게 그쵸? 재밌는 것이 이 주례와 증인이 아무나 가능합니다. 그냥 옆에서 이제 지나가던 그냥 뭐 아저씨를 잡아서 주례를 세워도 되는 거고 증인이 필요하고. 알겠어요. 네. 미국 영화 중에 라스베가스에서 생긴 일이라는 영화 맞아요. 이 영화 있어요. 맞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어떤 술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렇게 맞아요. 해프닝을 다룬 해프닝이죠.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식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고요. 24시간 이렇게 주례 선생님도 그렇고 증인들도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라스베이거스는 사실 관광객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혼과 결혼 절차를 되게 간소화했다고 해요. 이걸로 벌어들이는 수입만 해도 매년 3억 달러라고. 그럼요. 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는 한 해 평균 15만 회가 넘는 그런 결혼식들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30%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 30%의 외국인 중에서 몰래 가서 재혼을 하고 오는 우리나라 스타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니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풀어주시죠. 네. 사실 그 재혼을 라스베가스에서라는 그런 어떤 풍문을 알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박상아 씨, 전재용 씨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2003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당시 재혼이었죠. 전재용 씨가. 근데 이후에 두 번째 부인과 2007년도에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중혼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홍진영 씨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별개예요. 한국에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미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신고하면 또 그렇군요. 결혼이 또 성립이 되는 그럼 거기 여기서 때문에 잠깐 거기 위치가 네바다 어디 쪽에 있나요? 하시려고요? 라스베가스, 라벨.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 좀 그렇다. 미국 남편 있고 한국 남편 있고 이래도 몰라요? 법적으로는 알수 없는 그렇다 할 거죠. 수 있죠. 미국에서는 한국에 결혼했거나 말거나 관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 의사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결혼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럼 결혼의 천국 라스베가스에서 재혼한 분이 또 계신가요? 그렇죠. 박철 씨가 지난 2013년도에 한국계 미국인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박철 씨가 개인적으로 친한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네, 그렇죠. 이혼 후에 박철 씨가 딸을 혼자서 키우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딸
이 딸 때문에 이제 재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 한창 이제 자라나는 시기에 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 모습에 또 재혼을 결심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여자분 그 아내분 되실 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자식들 뭐 간식 챙겨주거나 숙제 챙겨주거나 이러면 남자라도 내가 남자라도 그 여자한테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박철 씨가 결혼은 두 번째 했지만 프로포즈는 처음 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럼 프로포즈를 진짜 좀 대단하게 하셨나 봐요. 막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들어보니까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은반지를 서로 나눠 끼면서 고백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소박하지만 로맨틱한. 네, 그래요. 철이 형님 엄지척. 궁금한 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나훈아 씨도 네. 이 아내 그 정수경 씨와 라스베가스에서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아내 정수경 씨는 처음입니다. 첫 결혼이고 이제 나훈아 씨는 세 번째인데 물론 혼인신고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 했다는 얘기가 쭉 나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결혼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자체로 올린 거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비밀입니다. 아니, 그게 근데, 근데 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했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대표적인 풍문 중에 하나인 걸로. 왜냐하면 당시에 정수경 씨하고 나훈아 씨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혼식 한 사실은 모른다 아무도.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난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썼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와 정수경 씨 결혼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서울에서 어디서 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라스베가스 몰래 하고 왔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 서울에서 극비리에 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간 거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잘못된 풍문을 우리 풍문쇼에서 잡아주는 게 풍문쇼의 거죠. 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정리를 하면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은 서울에서 분명히 어느 장소에 했는데 혼인신고 다 했고요. 네. 근데 결혼식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 비밀리에. 수십 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네. 다만 그렇게 목격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둘이서 극비에 해외, 그것도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온 게 아니냐 이런 풍문이 나돌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결혼한 스타들과 관련된 풍문을 얘기를 해봤는데 네. 반대로 제발 좀 결혼 소식 좀 전해줬으면 하는 스타들도 또 있겠죠? 하은정 있죠. 우리 하 기자님, 김 기자님, 이지혜, 홍지영 씨, 홍진영 씨. 좀 껴주십시오. 우리 기자님까지. 아니, 저희 진짜 풍문 가족들 중에 아주 굉장히 참하고 예쁜 신부들이 5명이나 있네요. 우리 여자들만 다 못 갔어요. 잠깐 더 안 좋은가 봐. 못 갔다는 표현이 아니고 안 간 겁니다. 아 그렇죠. 우리 여자들만 안 갔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우리 풍문 가족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우리 남자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지혜 씨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자가 있는 걸로 알고 남자가 있는 걸로 알고 최초 공개. 이지혜 씨. 지금 대단하신다. 이지혜 씨 기사로 확인하세요. 상간에 기사 아, 대박. 알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가정스럽다. 선배가 찍으신 거예요? 팩트에서 찍으셨나 보다. 있네. 거부를 못해. 자, 이렇게 된 거 그냥 발표하고 양 국장님. 연예인인가요? 그분 지금 요즘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죠? 맞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곤란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 씨 뉴스는 저쪽에서 발빠르게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래요. 네네. 이지혜 씨 특집 한번 가죠. 그래요. 예, 러브스토리 풀 공개. 특집은 저희가 한 3주 후에 한번. 네네. 아 웃겨. 형님 주춤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풍무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토크! 쇼! 당신의 더 은밀하고 궁금한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